2021학년도 경희대 입학예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우선 크게는 모집 인원의 변동, 그리고 2020학년도에 대비해서 약간의 이제 어떤 부분들, 뭐 서류상의 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면접에서의 변경,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집 인원은 수시가 축소되고 정시가 확대되는 그렇지만 그 확대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정원 내 수시가 67.3%, 정시가 32.7%로 전년도 대비 모집에서 정시 모집이 6.1% 소폭 증가한 그런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수능 위주 전형의 정시가 그래도 소폭 확대되면서 경희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정시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모집에서 진행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소폭 또 감축이 돼요. 그래서 2020학년도에는 2,691명을 학종으로 선발을 했는데요. 2021학년도에는 2,641명을 선발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지금 한 50명 정도. 그런데 이게 네오르네상스가 아닌 고교연계 전형에서의 감축이에요. 그래서 네오르네상스가 아닌 고교연계 전형에서의 감축인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년 대비 1.9% 정도 감소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도 축소가 됩니다. 2020학년도에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714명을 선발했는데요. 2021학년도에는 684명을 선발하겠다라는 계획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30명 정도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퍼센티지로 하면 4.2% 정도 감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논술도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 모집 인원의 변동, 그러니까 정시 확대, 학종에서 고교연계, 그다음에 논술 전형에서의 인원 감축 이렇게 세 개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외에 큰 변동 사항은 없지만 수시 모집 학종에서 교사 추천서 제출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선택적이었는데 교사 추천서가 2021학년도부터는 학종 지원할 때 없어진다, 서류에서 폐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학 계열의 면접이 기존의 30분에서 25분으로 5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험생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전공학과는 이 외에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자율전공학과는 인문계열로 이제 모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계열에 상관없이 2학년 때 세부전공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인기가 높죠. 그런데 자율전공학과로 내가 지원해서 세부전공을 정할 때는 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계열, 의예, 치의에, 한의에, 또 약학계열, 약학과와 한약학과, 또 간호학과, 예술계열은 제외됩니다. 또 앞에 글로벌이 붙은 뭐 글로벌 리더, 글로벌 비즈니스 등등의 학과는 자율전공 학과의 전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공 선택 시 이것을 우선 선택할 수 없다라는 조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경대학에서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호텔관광대학의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 등등은 학생부 종합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재직자 전형을 위한 모집단위이기 때문에 야간 주말 반들이 운영될 수 있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들이 혼합적으로 운영되는 학과다라는 것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데요. 글로벌 한국학과는 이제 국제 캠퍼스 또 이와 관련된 뭐 국제대학, 외국어대학, 예술디자인대학 등등이 공동 운영하는 학과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전용 학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공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는 학과.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사실 지원이 어렵고 사실 선발 인원도 외국인 학생 위주로 1명 정도 정원 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 학과이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학생들에게는 사실 좀 넘기 어려운 벽이 될 수도 있는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경희대, 그러니까
2021학년도죠. 2021학년도 경희대 약학과는 신입학으로 선발하지 않고 편입학으로만 선발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고요. 또 약과학과 졸업생에 대해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학대학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약과학과를 지망했다가는 약간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및 충원 인원은 역시나 이제 정시에서 선발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또 수시에서만 선발하는 단위들이 있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무용학과 또 글로벌 한국학과 등등이 수시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물론 이제 수시에서 충원이 미달이 되는 경우, 수시에서 뽑히지 않은 경우에는 정시로 이월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르네상스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르네상스에서 호텔 경영이나 조리 서비스 경영은 입학 후에 전과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전과 제도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소신 지원, 그러니까 학과를 소신 지원하는 것보다 내가 전공하는 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적선에 맞추어서 좀 지원을 해서 나중에 전과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영학부, 그 호텔 경영학부나 조리 서비스 경영학과는 들어간 이후에 전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2021학년도 경희대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똑같이 올해와 같이 학생부 종합은 네오르네상스와 고교연계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고른기회 전형이라고 해서 고른기회 전형의 자격 요건들이 뭐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농어촌 또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특성화고교 졸업자 장애인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을 다 포함한 고른기회 전형이 있고요. 또 고른기회 2 전형, 또 학생부 종합의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도 이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이제 동등한 학력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과 지원할 수 없는 전형, 그다음에 졸업 연도에 구분도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는 사실 졸업 연도가 2019년 2월 이전 또 2019, 2021학년도 2월 졸업자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한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 2월 졸업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종에서 네오르네상스는 재수생, 삼수생도 지원할 수 있지만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별 이제 요소들을 보면은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요. 이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네오르네상스는 정성평가 100으로 진행이 되는데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플러스 정량평가, 즉 교과 내신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그런 정량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경희대의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다 없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두는 전형이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접 평가가 있는 전형이 네오르네상스고요. 고교연계 전형은 그냥 서류 제출로 끝나는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면접 평가가 있는 전형은 네오르네상스 외에도 학생부 종합에서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하고 또 그 수시 모집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의 일부 학과들이 이제 이런 평가들이 실기와 같이 더불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도 실기 우수자 전형은 대부분 정량 평가로 진행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정량 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이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도 글로벌 영어 듣기자라든지 또
SW 인재, SW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로 서류평가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신 정량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실기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식이 모집 단위별로 다르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는 데는 논술 전형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100% 전형 또는 실기를 반영한 전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음악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가 들어가고요. 또 미술대학도 실기고사가 들어가고요. 다만 디자인 도예 부분은 수능 100% 전형이 또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실기가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시에서 디자인은 수능 100%, 또 체육대학도 수능 100%. 그래서 올해 이제 경희대 체육학과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도 수능 100%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조합으로만 반영이 돼서 수학이 빠지죠. 그래서 수학을 잘 못 본 학생들 중에서 그래도 경희대를 선호하고 가고 싶은 학생들 중에 어느 정도 내가 체육 쪽에 관심도 있었다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쪽을 많이 주목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정시에서 디자인, 체육, 영화 연출, 연극 뮤지컬 연출은 수능 100%로 진행되고 역시나 인문 자연 계열도 수능 100%로 진행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지금 네오르네상스와 고교연계 논술 우수자 전형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인원을 가장 많이 뽑는 그런 주요 전형인데요. 네오르네상스는 서류 100%의 다단계 전형, 즉 면접이 있는 전형이지만 고교연계는 일괄합산에 서류 70, 교과 30. 그 다음에 논술은 논술 70, 학생부 30의 일괄합산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시 전형에서 이렇게 다단계 전형 일괄합산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사실 올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 경희대에서는 사실 올해와 그 기본적인 큰 틀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정시에서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능 100%로 되는 디자인 체육 계열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만약에 내가 경희대 체대를 정시에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국어, 영어, 탐구 성적 위주가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학생부 종합평가, 즉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 현재 예비고 3학년이 되는 현재 고2 학생들에게는 이제부터 이런 대학별 정시, 수시 모집에 대해서 정보를 좀 빠르게 알아두셔야 되는 시기인데 경희대에서 같은 학생부 종합이지만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고교연계 전형은 평가하는 인재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비교해서 볼 텐데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학생부 평가를 통해 보는 인재상은 크게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의 세 가지 기준 요건에 충족하는가를 봐요. 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인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가. 또 세계인은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이런 게 중요해요.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자 이렇게 되고 창조인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해 두시면 돼요. 아,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런 창조인의 조건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학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 수학과학 학업 역량이구나. 또 학문간 경계를 가로지르며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즉 수학과학 특정 부분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을 다른 교과랑 연계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좀 활발히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오르네상스의 학생부 인재상은 이렇고 또 고교 연계 전형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고교 연계 인재상은 크게 4개로 나뉜다라는 건데요. 문화 인재, 글로벌 인재, 리더십 인재, 과학 인재. 그래서 지금 네오르네상스의 인재상보다 하나 더 들어간 게 이제 리더십 인재라는 부분이 들어간 것이죠. 즉 고교 연계로 내가 지원할 수 있으려면 이 4개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문화 인재는 풍부한 독서와 교과 외 활동을 통한 입체적 사유 능력, 토론 글쓰기, 문화 예술적 소양.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이 내 학생부에 좀 잘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또 글로벌 인재는 외국어 능력,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세계를 만들고자 기여한 학생. 즉, 뭐 모의 유엔이라든지 또는 이런 국제 정치 외교 분야에 어떤 활발한 동아리 활동, 토론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면 요게 맞춰질 수 있죠. 또 리더십 인재 같은 경우는 전교 학생 회장 부회장, 학급 회장 부회장, 동아리 회장 부회장 이렇게 리더십 활동이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면 사실 리더십 인재 조건으로 고교 연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 인재는 주제 탐구, 과제 연구, 탐험, 발명, 창업 등 창의적 도전 정신, 과학적 사고력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니까요. 내가 과학 탐구, 과학 주제 탐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하거나 동아리에서 실험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내거나 이랬었던 학생이면 과학 인재 조건에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교 연계 전형은 이렇게 고교별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의 제한,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고요. 예술체육계는 1명입니다. 근데 이 계열 구분은 사실은 본교 모집 단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가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태권도학과 지원자는 태권도 2단품 이상의 단증 소지자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고교 연계뿐만 아니라 네오르네상스 논술 전형에도 해당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또한 고교 연계 전형에서는 학생부 정량 평가가 30% 반영이 되죠.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예체능 계열로 갈 건데 그러려면 모든 교과를 다 잘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과학 같은 거 못해도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는 인문 계열로 갈 건데 전교과 다 잘해야 되나요? 한문 제2외국어까지 다 잘해야 되는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할 때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과목. 그러니까 이 계열군의 모든 교과의 전 과목을 보고 또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전 과목. 또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 영어의 전 과목만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즉 내가 어떤 과목의 성적 성취를 관리하는 것이 내가 지원하려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하고 맞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유일하게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계의 경우, 한의예과를 제외한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수, 영, 탐구 중 2개 합 4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로 좀 여유롭고요. 또 한의예과 인문계열은 이런 국수, 영, 탐구, 사회탐구, 세계 영역 합 4 이내, 그리고 한국사 역시 5등급 이내입니다. 또 의학 계열을 제외한 자연계는 국, 수학과, 영, 과탐의 과목 2개 합 5 이내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인 반면에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는 국, 수학과, 영어, 과학탐구, 세계 영역 합 4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니까요.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중에 한 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중에 하나가 3등급 이내여야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 체육학과의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네. 탐구 영역, 최저 기준을 맞출 때는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개 과목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살펴봤었고요. 수시 모집은 이 정도.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좀 부분들 세부적으로 체크해 볼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수능 반영 영역별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체능의 경우에는 수학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 인문계는 국어가 35%, 수학 나형이 25%, 영어 15, 한국사 5, 탐구, 사회탐구가 20% 반영되고요. 또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비중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같은 인문사회지만 인문 쪽하고 사회계열은 좀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사회계열은 정시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반영할 때 국어가 25%, 수학 나형이 35%, 영어 15%, 한국사 5%, 사탐 20%가 반영이 되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구나. 사회계열에 속하는 학과는 뭐 자율전공이라든지 정경대학, 경영대학, 국제, 호텔관광, 지리학과, 한의학과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자연계열은 국어가 20%, 수학, 가영이 35%, 영어 15%, 한국사 5%, 과학탐구 25%를 반영하고요. 예술체육대학은 국어가 50%, 영어가 20%, 탐구가 수학이든 과학이든 하나 해서 이제 두 개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30% 상위 과목으로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역시나 경희대도 2020학년도와 큰 변화는 없지만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시에서 인원이 소폭 증가했다라는 거 체크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